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준희라고 합니다. 이제 지나고 나면은 약간 과장된 것도 있고 뭐 그런데 팩트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 넷 맞고요. 그다음에 아이 넷을 이제 키우면서 학원을 안 보냈어요. 근데 안 보냈다기보다는 본인들이 가겠다는 소리를 안 해서 그냥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을 뿐이에요. 아마 애들이 강력하게 학원 보내주세요 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마 보냈을 텐데 학원을 안 보냈고 또 비교적 아이들이 잘 커줘서 각자 그 나름대로 자기 영역에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제 이 자리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말씀은 제 개인적인 사사로운 이야기보다 그것보다는 조금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은 좋겠는가 이런 질문, 그리고 기왕이면은 노력을 하면서 그 노력이 헛수고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요거 하나 하는 데만 써먹어지고 다른 데는 전혀 쓸모없는 이런 공부가 아니라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이런 공부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제가 세 권의 책을 써냈습니다. 첫 번째 30과 40 사이 어떻게 일할 것인가. 저 책은 직장의 중간 관리자들, 과장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밑에서도 이렇게 쳐받쳐 올라오고 위에서는 눌린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생각에 관한 책을 쓴 거고요. 두 번째 책 그림 수업, 인생 수업은 제가 경영 일선에서 한 걸음 물러섰을 때 시간적 여유가 생겼어요. 그때 뭘 할까 그러다가 그림이 그리고 싶어져서 홍대 앞에 있는 화실에 나가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주로 사람을 그렸는데, 인물을 그렸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에게서 느낀 어떤 진정성,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을 그리게 됐고요. 그래서 그 그림과 그 사람에 대한 제 생각을 쓴 책이고요. 세 번째 책 CEO 아빠의 이제 부모 수업은 오늘 주제에 해당되는 어떻게 애들을 키울 것인가에 이제 관한 책으로 지난해 연말에 이 책이 나왔었습니다. 조금 도발적인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애들 공부는 왜 시키세요? 라는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뭔가 멋있게 얘기는 해야 되겠는데 사실은 좀 막막하죠. 그럼 쉽게 좀 얘기를 해보시라 그러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요. 그러면 좋은 대학에 보내시면 그 다음은요? 그렇죠.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려고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저는 아까 소개도 있었지만은 대표이사를 오래 했고, 대표이사를 하다 보면 이제 사람을 뽑는 일에 최종 면접을 제가 오랫동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통계는 안 냈지만 제가 최종 면접을 봐서 뽑은 사람들의 숫자가 1000명이 넘을 거예요. 그럼 좋은 대학에 보내서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려고 할 때 바로 저 같은 사람을 통과해야지만 취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사람을 뽑을 때 뭘 보고 뽑으려고 할까? 뭘 알아보려고 할까? 궁금하시지 않겠어요? 예.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두 가지 기준을 보통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이 문제 해결 능력은 뭐와 유사하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말귀 알아듣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남자들은 이제 군대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 친구 개념이 있다, 개념이 없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개념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남자 청년인데 밤 10시쯤 여자 자기 친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자기 뭐해? 이 문자를 받고 이 청년은 나 지금 책 읽고 있어 라고 답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청년은 앞으로 순탄할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밤 10시에 여자친구가 자기 뭐해라고 문자를 보냈을 때 1번 뭐 하는지 궁금해서, 2번 나랑 놀아줘. 어느 것이죠? 2번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나 책 읽어라고 대답을 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한 거예요. 틀린 답은 아니지만 맥락은 없는 거예요. 회사 일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아요. 무슨 일을 하자 그랬을 때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딘지 사라져버리고 그냥 문자 그대로 거기에만 얽매이게 되면은 아주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귀를 알아듣는 친구, 그런 친구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요. 첫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친구, 개념 파악이 가능한 친구, 맥락을 아는 친구를 뽑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과 어울려 일할 줄 아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일한 결과, 공을 혼자 가로채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사실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어울려야지만 성과가 나는데 다 공은 자기 것이고 책임은 다 남의 것으로 떠넘겨버리면 일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똑똑하다고 똑똑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면접 때 뽑으려고 보는 거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 더 쉽게 말하면 말귀를 알아듣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과 어울려 일할 줄 아는가, 이걸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 기준들은 세월이 지나더라도 제가 볼 때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에요. 또 한편 이제 학생, 초, 중, 고 자녀를 두신 분들이신데 이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 능력이 문제 파악 능력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한 자료고요. 서점에 이렇게 나가보면 한 코너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도서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렇게 눕혀져 있는 책이 10권이고요. 밑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책까지 합치면은 20종이 넘을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지금 초등학생들이 앞으로 활동하던 시기는 4차 산업혁명이 한참 진행되는 중이거나 아니면 그 이후가 될 텐데 우리 애들한테 결국 뭔가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잘 살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줘야 되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우리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냥 어렴풋이 들어서 인공지능이다, 로봇이다, 사물 인터넷 그래가지고 뭐 옷이든지 뭐든지 이런 데에 여러 가지 센서들이 붙어서 활동 자료들이 정보가 수집이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연결된다, 이런 기본적인 컨셉은 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잘 몰라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얘기 광고에도 하고 있는데 들어보셨죠?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 사회에 나갈 때쯤 되면은 그때 직업의 70%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직업이 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직업,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우리가 뭘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뭔가는 해야 되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확실한 거는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보시는 분이 클라우스 슈왑이라고 세계경제포럼 의장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새로운 세계에서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세상이 아니고, 새로운 세상은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세상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취업시키고 싶어하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는 느낌에 큰 물고기에 가깝지 빠른 물고기에 가깝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런 회사에 취업하면 아유 잘했다고 박수를 치는데 이런 경고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아이들한테는 소위 큰 물고기가 되는 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빠른 물고기가 되는 길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라도 어쨌든 방향이 그렇다는 거는 수긍을 하시는 거죠. 바로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바둑은 혹시 안 두시더라도 얘기는 들었을 겁니다. 알파고랑 이세돌이랑 바둑을 뒀는데 4대1로 알파고가 이겼어요. 네 번째 판에서 이세돌이 한 판 딱 이겼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알파고는 세계적인 프로 기사랑 60번의 게임을 더 합니다. 인터넷에서. 그런데 60대 0이에요. 어떤 사람도 알파고를 이긴 사람이 없어요. 자, 알파고를 이게 등장시켰은 그 회사 구글에서는 왜 알파고를 등장시켜서 세계적인 프로 기사랑 이렇게 바둑 시합을 하게 했을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바둑은 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서 컴퓨터가 사람을 직관을 따라오지 못한다고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를 보여준 거예요. 전 세계 사람 앞에서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하니까 못 믿어가 아니라 컴퓨터가 하니까 다 믿어. 이렇게 사람들 인식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걸 이제 은연중 얘기를 하는 거죠. 70 먹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과 컴퓨터가 알아서 운전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더 안전하겠는가? 그전에는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랬지만 이런 사건을 보고 나면 아, 컴퓨터가 더 안전할 거다. 이걸 이제 인식시켜 주는 거죠. 그럼 몇 년 안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된다는 거예요. 19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택시 운전기사가 굉장히 선호되는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2030년쯤 넘어가면은 운전기사라는 직업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UN 보고서라고 하는 2045년도 예상한 그 책에 보면은 총 7파트 중에서 2파트를 무슨 설명을 하고 있냐 그러면 인공지능과 로봇이 지배할 세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미래의 세계는 인공지능, 로봇, 결국 우리 아이들은 그 인공지능과 로봇과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에릭 호퍼라고 하는 그 사회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변화가 빠른 시대에서는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배울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배운 사람, 그러니까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는 세상, 왜? 지나가 버렸으니까 있지도 않을 세상에 대해 준비한 사람이 되는 거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된다, 차지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결심이 쓴 거예요. 아, 우리 아이는 패스트 피쉬에 가까운 쪽으로 키워야겠구나. 지식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배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배울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야겠구나. 그게 앞으로 미래에 어떤 직업이 생겨날지는 모르지만 그런 직업을 준비하고 대응하는 데는 바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결론처럼 이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런 말에 공감을 해요. 엘빈 토플러가 무슨 말을 했냐면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랑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예.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지만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애들을 학교를 안 보내요? 어떻게 해요? 아니, 수능 시험 봐야 되는데 그거 보지 말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고민입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미래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데 그렇다고 다른 거 할 방법은 없고 그만두자니 다른 방법도 없고 가자니 이 길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미래에 쓰이는 실력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중학교 문제예요. 다음을 인수분해하시오. 갑자기 머리가 띵하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인수분해하시오. 그러면은 공부 좀 하셨던 분은 머리에 탁 떠오릅니다.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이렇게 답이 떠올라요. 그런데 이렇게 이 답은 쓰일 곳이 없어요. 여러분, 저 인수분해에서 저런 지식을 쓰신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답을 맞추려면 저건 쓰였어요. 이건 지식이에요, 지식. 이 지식은 쓰일 곳이 없어요. 그럼 어떤 곳이 쓰일 것인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인수분해하여라라는 문제가 있는데 인수는 그럼 도대체 뭐지?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제 큰아이 이름이 서영이거든요. 둘째 아이 이름은 서진, 셋째 아이 이름은 서인이에요. 그러면 뭔가 공통점이 있죠. 뭐가 공통점이죠? 서. 그게 바로 인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셋의 이름은 서자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 가로 열고 영진, 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인수분해하라고 그러는데 인수가 없어. A제곱에도 B제곱에도 서로 공통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할 수 없다가 결론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려네?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택도 없는 건데 왜 하라고 그랬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떠오르는 애가 있어요. 혹시 똑같은 걸 더해주고 똑같은 걸 빼줘도, 자 보세요. 저울에 양쪽에 똑같은 걸 올려도 저울추에는 변화가 없지요. 똑같은 걸 빼도 저울추에 변화가 없지요. 이걸 등식의 원리라고 그러거든요. 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다가 똑같은 것을 더해주고 AB라고 하는 걸 더해주고 AB라는 걸 혹시 빼주면 등식의 변화는 없지요.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미래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이 능력입니다. 결론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뭔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왜냐 그러면 순서를 바꿔보니까 A제곱과 AB 사이에 공통점이 보이죠. 마이너스 AB와 B제곱 사이에도 공통적인 게 보여요. 그래서 묶어보니까 A로 묶어주고 마이너스 B로 묶어지는데 또 AB라고 하는 가로 묶여진 게 또 공통으로 보이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결론으로 나온 답은 쓰일 곳이 하나도 없는데, 야, 인수분해하려고 하는데 같은 게 없네?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플러스 AB, 마이너스 AB를 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이 생각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우리들은 애들한테 저런 생각을 했는지를 물어보지 않고 답을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그것만 물어보고 있어요. 안타까움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개념을 파악하는 능력이거든요. 개념 이해. 자, 그럼 이렇게 봐요. 제가 그 신입사원 뽑을 때 문제 해결 능력 있는 사람 뽑는다 그랬죠? 문제 해결 능력은 문제 파악 능력과 같은 거라는 말씀 들으셨죠? 그것이 개념 이해랑 같은 거라는 것 일맥상통하죠? 그럼 결국 애들이 지금 현재 공부를 하면서 미래에도 쓰일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공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개념 파악이에요. 공식을 만들어낼 때 기본 공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는가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깨우치게 되면 그 깨우친 원리는 나중에 가서도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식은 써먹을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 공식은 컴퓨터가 다 대신해줘요. 미래에 쓰일 수 있는 역량의 핵심은 개념 파악 능력이에요. 이건 다시 말을 하자면 개념 파악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보다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공부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초등학교 때 배운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얻게 되는 과정, 거기가 중요한 건데 이상하죠? 우리는 그건 다 없애버리고 예를 들면 인삼을 키워놓고 인삼에 정말 중요한 건 뿌리죠. 뿌리는 버려보고 위에는 풀만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자, 애들 이제 키울 때 영양을 섭취해야지 클 거 아니에요. 또 한편 중요한 건 뭐냐면 소화 능력도 중요해요. 그런데 영양 섭취만 따져놓고 보자면 죽을 먹이면은 소화가 잘 돼요. 그런데 흡수 잘 된다고 애들 죽만 먹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이도 발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화기관도 약해지게 되니까 거친 음식을 소화를 못 시켜요. 근데 이 아이가 혼자 살아나갈 때 정말로 필요한 능력은 거친 음식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정작 더 중요한 것인데 영양분이 중요하다고 죽만 먹이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비유컨대 초등학교나 이럴 때 점수 잘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점수 잘 받은 그 결과만 중요시하다 보면 애들 죽 먹이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중에 2045년, 2050년대 살아나가려고 하면 필요한 능력은 영양분이 아니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인데, 자, 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지식 습득 능력이라고 그러고요. 죽만 먹이는 게 아니라 밥도 거친 음식도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농사 짓는 쪽으로 비유를 하자면 화학 비료 쓰고 농약 쓰면 당장에 소출은 많아지지만 땅이 산성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땅 산성화 시켜놓으면 어떡할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땅이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그래서 필요하면 퇴비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공부도 똑같이 시켜야 된다고 하는 걸 마음속에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당근과 채찍에 길들여져 있는 세상이에요. 실적 달성하면 보너스 줄게, 뭐 해주면 뭐 해줄게 라고 하는 당근.
그리고 실적 안 되면은 가차없이 해고시키고 내쫓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애들 교육도 그런 식으로 시켜요. 그래서 요번에 100점 맞아오면 뭐 사줄게? 라고 얘기를 하고 점수가 시원찮으면 얼굴이 이렇게 찌푸려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뭐 잘 받아오면 좋긴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때의 그 시험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진단해내는 성격이 더 강한 거예요. 그렇죠. 이해를 했나 못했나 뭘 모르고 있나가 이걸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데 우리는 거기다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을 써먹는 공부를 시키려고 하면 뭐 해주면은 뭐 줄게? 몇 점 받으면 뭐 줄게? 아니면 회초리로 때려?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가 없고 정말로 바람직한 것은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내적 동기부여라고 해요. 좋아서 하는 것만큼은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예. 이 내적 동기부여가 좀 힘들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적 동기부여는 원리가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가 자율성, 두 번째가 관계성, 세 번째가 역량 향상인데 조금씩 들여다볼게요.